네. 안녕하세요. 유일한 시청자. 작년에 마포 협치 사업의 의제로 선정이 됐었고, 마포형 주거 안정 대안 찾기의 정확한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었다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행정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고, 제안을 했던 민의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의제로 되는 것이 약간 불안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마포에서 주거 안정의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것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위에서 많이 힘을 실어주셔서 작년에 의제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뭐 할 것인가 논의를 하다가 우리 서로 너무 모르니까 서로 뭐 했는지를 먼저 알아보자. 시선을 같이 한번 맞춰보자. 이런 취지로 사례 공유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고 7월에는 그 공동체 주택의 선구자이자 선도자인 소행주의 주택들을 둘러보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이고, 세 번째는 그게 이제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행정 쪽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적인 주택 사례들을 보기로 그렇게 계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사례 공유회를 통해서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서로 뭘 하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이제 그만 서로 빠이빠이 할지를 연말에 가서 아마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함께주택 협동조합에서 사례 공유회를 준비를 좀 했고, 그 민관이 협력해서 주택을 만든 사례, 그 중에서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는 함께주택 4호의 공동공간 커뮤니티실이고요.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포 민간 협치 대안주택 사례 공유회이고요. 오늘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사실 한 40분 정도로 계획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후루룩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인데, 민간 주도로 대안주택이 어떤 배경으로 등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 그 중에서도 민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인 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택협동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이 함께주택 3호, 4호 외에도 다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들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1년도서부터 민간에서의 대안적인 어떤 실험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소행주 대표님 뿌듯하시겠어요. 2011년도에 어떤 공동체 주거 문화의 흐름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 주택 안에 같이 쓰는 공유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민간의 어떤 대안적인 시도들을 만들어냈었죠. 그 영향으로 그 1인 가구의 뭐 쉐어하우스의 형태들, 그리고 행정에서는 또 두레주택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가다가 2014년도에 이제 함께주택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공동 주거 문화의 흐름들을 읽어왔다면 함께주택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불안이 이제 비용의 부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의 문제를 좀 사회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협동조합의 모델을 만들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 이후에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뭐 하우징급 주택협동조합과 같은 사례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런 민간의 어떤 대안주택의 이제 흐름 특징을 좀 보면, 첫 번째로는 주거 공동체 문화가 확산된 계기가 2011년부터 이제 됐었고요. 그리고 이 거주자, 크게 보면 이제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델이 2014년도에 시도가 되었고요. 이런 흐름을 통해서 주거 관련한 사회적 경제 주체의 등장과 활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공공성 실현을 이제 우선으로 하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다시 기업에 재투자하거나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진 어떤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2011년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공주택에도 다양한 영향들을 미쳤는데 일단 임대주택의 형태와 자가주택의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할 때 임대주택의 형태는 공공이 주도한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민간이 주도하는 영리 중심의 어떤 민간주택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2011년 이후에 민간의 시도들로 이런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민간 중심의 어떤 임대주택들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주택협동조합이나 뭐 아이부키, 뜨락주택협동조합,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두꺼비 하우징, 마을가집, 녹색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친구들과 같은 이런 비영리 중심의 민간 임대주택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흐름들이 공공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존에는 영구임대라든지 어떤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에 공공임대주택이 있었다면 이런 민간의 다양한 실험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이 나타나게 되고요. 뭐 육아형 입주자들, 육아 중심의 입주자들을 모집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예술인 중심, 청년 중심의 다양한 계층의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LH와 SH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운영들을 직접 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서 많이 시설도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런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사회적 주택이라는 흐름도 공공임대주택에서 새롭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들 올 때 뭐 보린주택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었는데 수요자 맞춤형 주택도 공공에서 기존의 매입임대주택의 변형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LH, SH가 소득 중심으로 입주자를 선정을 했다면 해당 지자체의 구청장님들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에는 취약한 계층들이 어떤 계층들이 있으니 이 계층들에게 맞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하면 좋겠다라고 LH나 SH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금천구의 노인 중심의 입주자들로 모인 보린주택 그리고 성북구의 1인 창업자들 중심으로 모인 도전숙 뭐 이런 주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그 입주자를 모집하고 실제 운영하는 데 사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어떤 협동조합형 주택, 사회적 주택, 수요자 맞춤형 주택의 변화들이 이제 있었다면 또 하나의 흐름은 이런 민간의 시도가 공공과 이제 결합을 하는 또 하나의 시도는 부동산의 재산 자체를 같이 소유하는 형태의 시도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임대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봤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사회주택 건설형도 있고 리모델링형도 있고요. 그리고 토지임대를 통한 공동체 주택과 같은 사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의 특징은 그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의 자산을 실제 행정과 민간이 나누어서 서로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나누어서 소유를 한다는 의미는 그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서로 나누어서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것은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을 서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의 부담을 줄이면서 어떤 공적인 기능을 하는 주택의 양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의 형태들이 민간의 시도들로 어떤 공공임대의 변화들을 이루었고 또 공공주택의 소유관계의 변화들을 이룬 사회주택의 형태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하나는 자가 형태에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비영리 중심의 어떤 공동주택의 흐름들이 영향을 미쳐서 서울시가 공동체 주택을 지원하는 공동체 주택 사업을 이제 만들어서 실제 공동주거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비용 조달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서울시 공동체 주택 사업이 또 하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민간에서 이루어진 시도들이 실제 공공주택과 우리 사회의 주택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이거는 뭐 다시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주거공동체 문화가 확산되었던 의미, 그리고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확산된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입주자가 참여 설계하고 입주자가 운영 관리하는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냈고 사회주택이 전개되는 계기를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공공주택의 변화의 사례인데요. 아까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육아형 이음체 주거협동조합의 모습이고, 이거는 예술인들 중심의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 성북구 도전숙 1인 가구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주택의 사례이고요. 여기는 금천구 보린주택의 사례입니다. 처음에 이렇게까지 많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를 하셔서 여러 주택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회주택의 구조인데요. 그 서울시와 SH와 기금이 출자를 내서 하나 이제 회사를 서울시만의 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하기에는, 그래서 리츠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 리츠가 토지를 이제 갖는 거고, 리츠의 토지를 빌려서 저희 뭐 사회적 기업이나 주택 협동조합과 같은 운영사들이 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사용권을 30년간 확보를 하면서 안정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인 기간 동안 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리츠 형태, 사회주택의 이제 형태 중에 리츠를 통한 사회주택의 사업 방식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늘 적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비용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양을 늘릴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도 내가 내 집을 마련하는 데에 사실 100%의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자본의 도움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금융 족쇄를 이렇게 차고 평생을 살게 되는 건데, 그렇게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온전히 하지 못할 때 서로가 그 비용을 같이 나누어서 부담을 한다면 주거 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조성 초기에는 토지 매입비가 좀 크기 때문에 한 7대3 정도의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년간 운영을 하면 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시민들은 또 그만큼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약 한 5대5 정도의 이 공적인 주택을 운영하는 데 비용 부담을 민과관이 한 반반 정도 부담을 한다고 계산을 해보니 그런 결과에 좀 이르게 되더라고요. 위에는 함께주택 3호, 5타네요. 3호의 조성 비용이고 밑에는 이제 4호의 조성 비용인데, 이렇게 서로 주택 조성 자금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더라라는 성과가 있었고, 또 하나의 오타가 있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주 계층을 확대하는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죠. 입주할 수 있는 계층이. 그리고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벌이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우리는 공공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 사회주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계층들이 또 공적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선별적인 제한적인
주거복지에서 이제 보편적인 주거복지로 좀 나아가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안정성을 강화한 것인데요. 이게 그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을 나타낸 RIR이라고 하는데, 그 저희 함께주택 3호의 경우에 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 비율은 많이 낮습니다. 이게 OECD 20%, 미국 HDB 30% 권장한다고 봤을 때 3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낮고, 하지만 이제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버팀목 전세 대출을 좀 고려했을 때, 이렇게 보면 사실 이 OECD 권장 수준에서 벗어나는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에 비해서 RIR이 낮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OECD 권장 비율에서 그렇게 낮지는 않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토지 임대료의 부담이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률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문영 이사님의 자료를 보고 제가 따온 건데요. 실제 그 주변의 주택들은 해마다 2년마다 5% 이내에 오르는 것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급격하게 가파르게 주택 가격을 상승하고 있지만, 이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 상승률을 제한을 하면서 주택 가격의 안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만 봐서 지금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데 4호의 보증금과 월 사용료의 표예요. 그래서 4년에 보증금은 10년에 5%, 월 임대료는 4년에 5%. 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서울시가 토지 임대료를 2년에 2%를 인상하고 10년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하는 산학금을 내기 위해서 입주한 조합원들이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비용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률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이제 숫자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입주자들이 임차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주택을 실제 운영하고 어떤 이끌어가는 이제 주도하는 그런 위치로, 그런 주체로 이제 변화했다는 표인 건데요. 아까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건설과 관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하는 거고, 실제 자치회에서 재정조, 시설조, 공유공간조를 구성을 해서 이 주택 전반의 운영을 입주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이 자치회의 결정사항들의 실무를 같이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 사회주택의 성과를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 초반부터 민간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났고,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행정에 영향을 미쳐서 공공주택의 변화들을 이끌어냈고, 그 변화가 되게 획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부동산의 어떤 자산을 나누어서 소유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만들어내기까지 획기적인 변화들을 이제 이루어냈고, 그것이 이 민간 어떤 영리 중심의 임대주택 시장이 갖지 못하는 주거 안정성을 이루는 데 우리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성과들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가 저희 7시부터는 실제 3호, 4호에 계시는 거주자분들이 좀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오시면 2부 순서를 좀 갖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